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4나노, 5나노 수율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아서 네. TSMC한테 오히려 고객을 뺏길 정도였어요. 삼성이 4나노,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4나노에서 오히려 AMD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제 2차 전지는 올해 상반기에 워낙 강력한 주도주였고요. 또 차기 주도주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우리 IT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고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 오늘 모시고 IT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 이렇게 불리는 요즘 네. 분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 전쟁 그죠? 네네.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 그죠? 네네. 우린 그 경랑에 쌓여 있고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네. 반도체를 볼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 이제 제품이었죠. 예, 그렇죠. 경제의 어떤 한 요소로서만 판단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치의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네.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있는 게 그 반도체거든요. 이게 항상 이제 미국이 그 넘버 투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떠오르면 하는 눌러야죠. 공식이 있습니다. 네. 네. 항상 누르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 무역으로 먼저 도발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막 그 무역 가지고 관세 가지고 트러블을 만들었고 그리고 기술 가지고 막 옥죄입니다. 지금 이제 딱 그 단계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항복을 받아낸다라는 게 이제 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 금융으로 그렇죠. 이렇게 탭을 받아내는데 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진짜 어떤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네. 있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대만에 대한 어떤 불안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투키티데스 함정 네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로 그런 건데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삼성 그죠? 네네. 그다음에 TSMC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 메모리 쪽에서야 이제 업황하고 상당히 관련돼 있는 거고 삼성이나 네네. SK 하이닉스 사실은 이제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쪽에서 이제 삼성이 TSMC를 따라잡겠다고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용이한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네, 삼성은 뭘 맞습니다. 계속 하는 것 같고 그쪽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 지금 그 사실은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네. 메모리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만약에 반도체가 한 연간 한 그 9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네. 네. 900조 맞는 네네. 거고. 네. 9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5% 정도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한 25%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밖에 안 돼요 메모리가요? 아니 메모리가로도 네. 상당히 절반 이상은 될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네. 비메모리라 그러면 네. 약간 좀 어이없어 하죠. 네, 요즘에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맨 비메모리라고 하면 네네. 메모리가 주고 비메모리는 사이드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다 니네. 그렇죠. 세배 큰 시장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메모리고 네. 메모리보다 더 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시스템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네. 일단은 그 모든 어떤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체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의 어떤 그 적중률이 형편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이 제공해준 하이마스 같은 무기들은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반도체에서 정확하게 타겟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제블린 이런 거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 성능이 떨어지면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러시아에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막았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내에서 설계한 칩으로 무기를 만드니까 이게 형편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예.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모든 게 이제 A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도 그런 어떤 양상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러시아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특수부대라고 하는 그 몇천 명 있는 그 특수부대원들이 거의 다 전멸해 버렸거든요. 이제 이 부대원들 다시 키워내기 위해서 또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IT나 네. AI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어떤 펜타곤에 있는 AI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해킹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통신을.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그런데 특정 지역으로 트래픽이 몰린다라는 거는 중요한 사람이 여기 있어서 보고가 몰리고 있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벌 때리는구나. 그렇죠. AI가 여기 버튼 누를래?라고 뜨는 거죠. 그러면 딱 누르면 거기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그럼 여기 제거하는 거죠. 야 무섭고 재밌네. 재밌고 그렇죠. 무섭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인공위성이 항상 러시아 탱크의 어떤 이동 경로를 예. CCTV를 통해서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비전 학습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CCTV를 통해서 여기 러시아제 탱크의 가능성이 80% 정도인데 미사일 버튼 누를 거야?라고 뜨는 거죠. 그러면 누르면 이제 폭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 탱크가 굉장히 많이 어떤 당했고 드론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서버 단에서 모든 반도체가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특히 핵심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요즘에 AI 연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GPU라는 반도체인데요. 네, 예. 그 제너럴 퍼포즈 GPU라는 건데 이게 챗 GPT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인데 네. 공교롭게도 챗 GPT가 뜨기 전에 미국에서 한 두어 달 전에 중국으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이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그게 A100이라는 고성능 칩, H100이라는 고성능 칩이 중국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핵심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이라크 전쟁할 때 뭐 최첨단 무기의 뭐 시험장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때 미국이 그 항모에서 그죠. 네네. 항모에서 거기다가 미사일 때리고 뭐 그때 뭐 지하로 들어가는 뭐 뭐죠 벙커 뭐 네네, 그렇죠. 그런 거 했었잖아요. 첨단 맞습니다. 무기 실험장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IT적인 요소가 강한 그죠. 그렇죠. 그런 그 시험장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 기가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 철강 산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철강이 모든 무기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제일 중요했었고 군수 산업이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2차 세계 대전 때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게 B-29 폭격기를 띄워서 일본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철강소 고로를 박살을 냈거든요. 일본이요? 네네. 아 일본. 네네. 중국 그래서 독일 말고. 그렇죠. 일본 그때는 이제 일본도.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승기를 잡은 거고 이게 어떤 딱 트렌드가 바뀐 게 앵커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차 걸프전 이라크 전쟁에서 맞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당시 이라크가 세계 4위의 군사 대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이지만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압살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기의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미국산 무기가 토마호크 미사일이 그만큼 이 성능을 낸 거고 그때 엘빈 토플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리콘이 강철을 이겼다. 그때부터는 철강보다는 반도체가 더 중요한 어떤 군수 어떤 핵심이 된 거죠. 지금도 그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 지금 고도화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리가 뭐 첨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막강할 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뚜껑을 그렇죠. 열어보니까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핫바지야, 그죠? 그렇죠. 가다가 뭐 여기저기 막 그냥 탱크 박살나고 그죠? 맞습니다. 뭐 장성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죠? 그렇죠. 야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시스템 반도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와 재밌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그쪽에 강자는 물론 이제 디자인하는 쪽도 네네. 있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구성돼 네네. 있고 네네. 그 중에 지금 소위 분야별로 강자는 누구예요? 네.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도 직접 하고 공정도 직접을 해요. 제조도 직접 하죠. 그래서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종합 반도체죠. 예, 예. 보통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은 IDM이라고 하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품종이 많고 다양하고. 소량 생산 네.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설계만 전용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그렇죠. 업체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이 없다고 해서 팹리스라고 하는 거고요. 공장이 없다. 네네 맞습니다. 셈리스고요. 그래서 네. 설계만 하는 거고요. 이 설계도를 주면 생산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죠. 네. 네. 그런데 지금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하냐? 미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 파운드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10나노 미만의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TSMC하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반도체 굴기에 타깃이 두 회사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뜻 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우리가 설계가 더 중요하지 만드는 거는 뭐 공정에 따라서 만드는 거는 설계보다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한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걸 보면 전 세계 설계의 70%는 미국에 있어요. 네.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쪽, 그러니까 설계 쪽하고 그렇죠. 마케팅, 뭐 유통 이런 쪽만 했었던 거고요. 공정, 실제로 제조 공정은 대부분 아시아로 넘겨줬죠. 그렇죠. 그게 80년대 일본에 넘겨줬고 90년대는 한국하고 대만에 넘겨준 건데 이게 점점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인텔 칩을 쓰던 것들을 점점 더 인텔 칩 대신해서 지금 자체 설계 칩을 쓰고 있잖아요. 네.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죠. 네, 네. 뭐 애플 같은 회사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은 설계는 정말 잘하는데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 기술이 완전히 거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무력으로 병합해서 TSMC를 중국 회사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은 굉장히 크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네. 그만한 네. 생산자를 새로 구한다는 게 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 기술력을 그죠? 맞습니다. 따라잡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또 파운드리가 중요하군요. 저도 이제 얘기 방송할 때 많이 합니다. 설계는 팹리스, 팹이 없는 공장이 네네. 없고 설계만 하는 거고 파운드리는 제가 찾아봤더니 막 주물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네네. 주물 공장 이런 네네. 그러니까 만들 공장 여긴 공장이 네네.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게 파운드리인데 네. 이제 파운드리 얘기하면 TSMC가 선두인데 삼성이 이제 따라붙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삼성은 그 동안은 그럼 왜 파운드리를 안 했어요? 시장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나? 아니면 메모리에 일단 집중하려고 그랬었나요? 일단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사실 뭐 메모리 쪽에 집중하는 게 맞았었고요. 네. 그런데 파운드리라는 게 1987년에 이제 그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네. TI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네. 부사장 출신의 분을 대만 정부가 다시 귀국을 시켜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 파운드리라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 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빅테크 업체들이 점점 더 범용 반도체 대신에 자체 설계 칩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파운드리가 점점 중요해졌고 부가가치가 이쪽 파운드리 제조 쪽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TSMC는 점점 더 기술력을 높여갖고 맞습니다. 마켓을 막 늘려갖고 맞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55%를 TSMC가 장악하고 있고 네. 삼성의 점유율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있지만 10나노 미만의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DB 하이텍 이런 데는 네. 비슷하게 파운드리 하지만 수준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DB하이텍이 하는 그 파운드리는요. 네. 거의 30년 전에 뭐 만든 8나노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 8인치 웨이퍼를 네, 가지고 하는 네. 굉장히 레거시 공정, 네. 그러니까 구형 공정인 거고요. 레거시라는 표현이 네네. 그 점잖은 표현이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구닥다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의 뭐 90나노, 뭐 100나노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삼성하고 TSMC가 경쟁하는 거는 4나노, 5나노. 그 지금 네. 뭐 4나노, 3나노라는 거는 그거를 뭐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뭐 나노란 단위는 알지만 그게 네네. 정확히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반도체 IT 전문가 오신 게 좀 그렇죠. 배워봅시다. 네, 이제 네. 반도체라는 게 네. IC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회로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 요 조그만 손톱만한 그 실리콘 그 다이 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회로가 있는데 들어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게 이제 뭐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치와 증폭기 역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그 트랜지스터의 머리 폭 있잖아요. 예. 요 길이가 미세 선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게 40나노미터 크기였는데 20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고 지금 이게 5나노, 4나노 수준으로 작아진다는 거죠. 야, 보이지도 않는 거네 그 정도면 그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네. 만약에 그 지금 애플 네. AP가 5나노 정도로 네. 그 미세 회로 선폭인데요. 그 회로도를 사인펜 굵기로 회로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네. 거의 여의도보다 큰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표현이시네, 네네. 그죠? 그게 미세 공정이라는 거구나,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TSMC는 그동안 사실 그 시장을 잘 누렸는데 네네. TSMC로서도 이제 강력한 경쟁자 하나 떠오른 겁니다, 그렇죠? 네네. 샘성이 하겠다는데 그죠? 삼성이 맞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그렇죠. 자본력도 있고,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의 또 경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4나노에서 3나노로 막 들어가는 3나노를 좀 실제 공정에서 적용하는 그런 단계인가요?
네, 일단 이제 3나노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선단 공정의 주류는 4나노, 5나노가 주류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파운드리 시장이 한 25% 정도가 4나노, 5나노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량은 레거시 공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겠죠. 결국 비싼 거는 선단 공정이기 때문에 네. 4나노, 5나노에서 주로 이제 모바일 AP, 그러니까 네, 네. AP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들이 이제 보통 그게 보통 4나노, 네네, 5나노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은 제일 많겠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럼 삼성도 그쪽도 할 거 아니에요? 삼성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동안에는 TSMC한테 너무 기술적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삼성이 선단 공정에서는 TSMC한테 그렇게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렇죠. 애플이 모바일 혁명을 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들고 나와서 세상을 바꾼 건데 애플이 초창기에 AP를 파운드리를 맡겼던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때는 100% 파운드리를 삼성한테 줬었고 그리고 일부 설계까지 삼성이 해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애플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애플의 경쟁 제품인 갤럭시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애플의 AP에 비견되는 엑시노스라는 자체 AP를 설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들 봐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돼버린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자기는. 예. 근데 내가 주는 설계도가 혹시나 그러게. 저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 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TSMC라는 경쟁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TSMC는 네. 자체적으로 그런 휴대폰이나 이런 거 만들지 없습니다. 않으니까. 네. 그렇죠. TSMC의 어떤 회사의 모토가 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SMC를 끌고 와서 50%씩 이제 물량을 주면서 서로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선단 공정,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그게 한 2016년, 네, 15년쯤에 완전히 TSMC한테 삼성이 밀려버리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힘을 못 실으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다시 한번 삼성으로서는 기술력으로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네네. 그죠. 그동안에 이제 레퍼런스나 고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가서 뭐 밥 사주고 마케팅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쟁 관계도. 그럼 결국은 기술력으로 가서 뭐 안 사고 못 베이게 만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3나노인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14나노부터 약간 이제 TSMC한테 삼성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4나노부터 10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까지는 완전히 TSMC한테 밀렸었고요. 네. 3나노부터 이제 삼성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게 기존에는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긴 핀펫이라는 구조를 썼거든요. 네. 트랜지스터 네. 구조를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재밌어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3나노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펫 공정을 쓰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기로 했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신기술을 한 세대 먼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나노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경쟁 지금 구도는 어때요? 네. 일단 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4나노, 5나노 수율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아서 네. TSMC한테 오히려 고객을 뺏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가장 큰 외부 고객 중에 하나가 퀄컴이거든요. 네. 근데 퀄컴의 칩을 작년에 4나노, 5나노 수율이 안 나와서 뺏겼어요. 그때 수율이 35%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럼 되게 낮은 네.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퀄컴이 TSMC로 다 칩을 옮겨버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이 4나노, 5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은 4나노에서 오히려 AMD 물량을 TSMC에서 뺏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퀄컴 물량도 가져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4나노가 잘 되면 네. 이걸 또 3나노로 또 전환하는 건 또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두 주자 TSMC 따라잡는 주자 삼성의 치열한 지금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뭔가 좀 그 중에 그죠 누가 사실 그죠 승기를 잡을 근데 있는 사실 1등이
2등한테 사실 자리 쉽게 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2등이 더 1등보다 1등에 그 화장실 갈 때도 일하고 그죠. 뭐 그렇죠.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경쟁은 치열하고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요 삼성과 TSMC의 3나노 기술 경쟁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볼 관전 포인트는 뭔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삼성이 만약에 그 3나노에서 뭔가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레버리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보호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TSMC거든요. 그래서 빨리 미국에다가 팹을 깔아서 약간 위험을 분산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TSMC는 네. 미국에 이제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거군요. 예. 또 하나가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를 키워야 되는 그게 삼성 파운드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전체가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공급망이 생기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굉장히 또 2차 전지처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반도체 값이 이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었느냐, 뭐 현물 가격이 돌아서느냐 이런 것도 지금 매우 주목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산업의 변화 어떻게 보면 좀 흥분되는 네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역시 이영수 대표님이랑 얘기하니까 이 고급진 얘기들을 우리가 뭐 타방송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 12분에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들 그죠? 깊게 네네. 얘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TSMC와 삼성의 기술 경쟁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